여기는 그거 같다. 예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연립주택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안 살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지금 다 잠겨 있거든요. 반 이상이 잠겨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가 많다 그래서. 맞아요. 이 골목이 다 빌라촌인데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건물이 똑같이 올라가니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가지각색이거든요. 같은 평수여도 모양새가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빌라가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뭐 입찰하면 안 되는 빌라 그리고 입찰해도 되는 빌라, 매도가 되는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가보시죠. 가죠. 지금 보러 가는 물건은 예전에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에요. 진행 중인 물건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끝난 물건을 다시 와서 보는 것도 공부 차원에서 되게 좋아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물건은 바로 위반건축물 중에서도 위반건축 딱지를 우리가 뗄 수 있는 것도 있고 뗄 수 없는 게 있어요. 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근생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이 빌라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낡았다? 여기가 사실 경매로 나왔던 집이에요. 어디가 나왔었냐면 2층과 3층 창문을 좀 비교해 볼래요? 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로 이어져 있네요. 예, 보통 저런 창문들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태권도장, 주택 용도로는 저렇게 창문을 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생활 보호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하나로 잇지 않아요. 외관상으로 딱 봐도 여기는 주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지에 보면은 뭘로 나와 있어요? 경매지에는 이제 주택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근린생활시설은 감정가가 굉장히 낮아요. 이 동네 보통 감정가 기준으로 전용 면적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여기는 한 6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감정가가 싸지?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었고 또 하나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의 공시가를 떼보면 3층부터 나와요. 즉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기는 빌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지 오류인 거예요, 그게? 경매지 오류예요. 경매지 오류도 경매 사이트에서 절대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게 빌라가 확실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교육생분들은 시세조사할 때 반드시 공시지가를 떼보시기 때문에 주택으로 착각해서 받진 않아요. 왜? 공시가가 안 나오니까 이상함을 느끼죠. 그리고 도면상으로 봐도 없습니다. 부엌이. 도면상에 싱크대 그림이 없어요. 주택 용도로 허가가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내부에는 싱크대가 있을 겁니다. 만든 거죠. 불법으로. 빌라에 근생이 들어와 있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정된 주차 공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주택 수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법으로 근생을 만든 거죠. 왜냐면 합법으로 주택이 허가가 안 날 겁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증축이나 이런 위반 건축은 우리가 증축된 거를 철거하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주택으로 바꾸려고 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근생 위반 건축물. 그리고 요거는 입찰하면 안 된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재개발될 때까지 월세만 두셔야 돼요. 위반 건축이 들어가져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내 대출은 어떻게 뭐 현금으로 한다 해도 단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안 사요. 근데 여기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생 빌라를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안에서 용도랑 맞지 않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 건축이 된 겁니다. 여기를 사무소로 쓰고 있으면 그건 합법입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 건축물 딱지가 돼 있고 경매로 나왔을 당시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결국은 낙찰이 됐어요. 낙찰되고 제가 실거래를 때 보니까 매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아마 월세를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을 근데 싸게 받았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은 괜찮을 거예요. 단타 매도로는 목적에 맞지 않아요. 안 팔립니다. 근데 월세로 내가 두고 여기가 재개발될 때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월세 시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고요. 낙찰은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죠. 시세 대비해서. 여기는 그러면 임차인 보호가 잘 돼요? 소액임차 보호는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근데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텐데 그건 집주인이 내는 거고 세입자 보호는 전입신고만 되면은 최우선 변제까지는 돼요. 정리를 하자면 위반 건축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의 문제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2019년 4월에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도록 바뀌었어요. 반드시 유의해서 보시고 근생빌라는 웬만하면 안 받으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증축을 한 위반 건축물은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그것도 오늘 보러 갈 겁니다. 실제 그거 철거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이따 한번 같이 보러 갈게요. 좋아요. 가보시죠. 가시죠. 또 여기 빌라가 많아서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여드릴 빌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상업지예요. 상업지라는 건 용적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뭐가 있었죠? 마트? 주안역이 여기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그 주변에 뭐 먹거리라든지 상업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는 학교는 없지만 상업지가 가깝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업지랑 가깝지만 여기 단지 자체는 어때요? 굉장히 조용하지 않나요? 보통 상업지 근처에 있는 빌라들은 시끄럽고 막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여기는 거주의 만족도도 있으면서 접근성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주세요. 다 필로티로 지금 돼 있어서 주차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 갖춰져 있으니까 기본으로 갖춰진 건데 만약에 다 필로티가 없는 데에서 내가 경매로 보는 물건만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이 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일 수 있겠죠. 여태까지는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왜 갑자기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시선을 좀 바꾸고 나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는 다 그렇게 돼 있네. 포인트 하나 더 잡아드리면 앞에 차가 대져 있으면 뒤에 차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는 어쨌든 없는 것보단 낫지만 선호되지는 않는 그런 주차인 거고, 토지 면적이 좀 넓은 빌라들은 차가 각자 자리가 다 있게끔 앞차가 막지 않게끔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새벽에 막 전화해가지고 빼달라 이렇게 할 일이 없죠. 여기는 또 좋은 게 여기는 알아서 뺄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주차장이 여기는 벽 쪽에 또 따로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또 찾아놓은 거 하나 보러 갈게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40년 정도 된 빌라인데 샤시는 수리를 했네. 우리가 보통 준신축급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 챙겼는데 샤시가 보통 한 20년이 넘어가면 25년이 넘어가면 해야 되거든요. 한지 안 한지를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위에랑 샤시가 다르죠. 저 맨 위에 있는 검정색 샤시로 된 게 가장 예전에 알루미늄 샤시, 막 열면은 끽끽 소리 나는 거, 그런 구조고, 요 1층에 있는 건 이제 수리를 새로 하신 거죠. 그럼 내부도 수리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 중에 가장 비싼 거니까. 저게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빌라들도 경매를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래됐다. 이런 데는 이제 빨리 재개발이 돼야죠.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일단 피하고 보잖아요. 입찰도 안 하고. 근데 이런 데도 조사해보면 여기가 주안역 거의 역세권이고 지금 저기가 전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토지 면적이 평당가가 평당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땅의 가치를 본다면 그것만 계산을 해도 수천만 원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몇십 년 된 거를 왜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요? 토지의 가격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기는 그거 같다. 예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연립주택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안 살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지금 다 잠겨 있거든요. 반 이상이 잠겨있네. 이런 건 입찰하면 안 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지. 우리가 오늘 촬영을 쭉 했는데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입찰하면 안 되는 빌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근생 빌라를 봤었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입찰하면 안 되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위반건축의 종류 두 번째, 증축한 거. 그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철거를 한다면 위반건축을 뗄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런 원상복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건축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층 중에서 묻혀있는 반지하 같은 1층도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면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단타 매도 목적에는 안 맞아요. 매수세가 거의 없습니다. 지하층처럼 돼 있는 집을 평생 살 생각으로 집을 매수하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빌라를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예요. 그러다 보면 방이 최소한 2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도면상으로 1.5룸 이하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면 좋겠고, 엘베 없는 4층 이상, 물론 서울은 4층이어도 거래가 돼요. 근데 5층은 어렵습니다. 엘베 없는 4층 이상은 단기 매도에선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뷰, 막혀있는 뷰, 벽뷰.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평생 살 생각으로 집을 살 텐데 막혀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집을 돈 주고 사기가 쉽진 않습니다. 차라리 뚫려있는 집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사지. 이렇게 6가지로 매도가 가능한 빌라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게 많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준만 잡아드려도 1000개 이상 있는 물건 중에서 한 100개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 중에서 그쪽에 실거주 수요만 있다고 하고 가격만 맞는다면 거래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